네, 안녕하세요. 취업 멘토 히든 저서서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사례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취준생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창의 문항에 도저히 쓸 말이 없다. 저는 태어나서 남들이랑 싸워본 적이 없어서 갈등 문항에 마땅히 적을 이야기들이 없다.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곤 하세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소개서에 거창한 경험을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방문을 했는데 카페 사장님이 아이스티를 저한테 한 잔 건네줬어요. 그 건네줬던 에피소드를 기재를 해서 대한항공에서 합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군 월급을 모아가지고 닥스 핸드백을 한번 사드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에르프 패션에서 합격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회화 스터디에서 알게 된 형이 저한테 빈말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밥 한 끼 하자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거를 그냥 흘겨듣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분과 이제 또 친분을 쌓고 인연을 쌓았던 내용을 가지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서류 합격을 올렸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사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봤을 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카페에 가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대접을 해준 경험은 한 번쯤은 있으실 거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줬던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지나가는 말을 실제로 듣고서 뭐 밥 한 끼 하자라는 지나가는 말에 대해서 진짜 한번 먹자 해가지고 밥을 한번 먹어본 경험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에 적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번의 취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동계 인턴, 하계 인턴, 대졸 공채.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런 거는 먹히려나? 하면서 테스트를 해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먹히는가에 대한 저만의 감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테스트를 하실 그런 시간적 여유가 대부분 없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자기소개서에서 먹히나? 라는 이제 약간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제가 방증을 했고 그다음에 저한테 이런 것들 이런 소소한 사례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듣고서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작성해서 좋은 성과를 올린 수강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방증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투자증권의 사례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소소한 사례로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은 사례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례를 통해서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 뭐 밥 한 끼 한 사례 자체가 뭐 그렇게 얼마나 뭐 대수겠습니까? 근데 그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제 배웠고 그 배운 거를 어떻게 메시지로 잘 전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자소서에 있어서 제 첫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은 저는 인맥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친한 친구, 진실된 친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라는 이제 문장이었어요. 비록 사례 자체는 밥 한 끼 하자라는 사례로 굉장히 단순하고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봤을 법한 사례지만 그런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문장으로 잘 보여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소한 사례라도 이제 합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사례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서 작성하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런 사소하고 소소한 경험으로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제 글에 있어서 저는 글의 그런 뭐랄까 형식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스타 기법이라고 이제 뭐 많이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기법이 아직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BS PD 자소서를 작성을 했을 때에는 저 자신을 인터뷰하는 글도 한번 써봤고, 뭐 제 글은 아니지만 저와 같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얻었던 친구는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본인의 일과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통찰력 있는 글로 한 문장으로 완전히 그 글의 흐름을 뒤집어 놔서 인사 담당자를 설득해서 기아자동차에 합격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흐름에 대해서 자꾸 뭐 글의 형식에 대해서 자꾸 얽매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들을 자꾸 고민해 보시고 집어 넣으시면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기재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에서 다 이제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뭐 두 번째에서 얘기했던 뭐 나만의 차별화된 문장 만들기 위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접촉이 아닌 접속할 줄 아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사실 기재를 하시려면은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 뭐 나만의 독창적인 표현은 무엇이 있을까?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는 인맥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친해지고 싶은 친구, 진실된 뭐 친구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정의를 많이 내려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작성을 너무 만만하게 하시면 안 되고 차근차근 내가 자기소개서에 어떤 문장을 옮기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세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핵심 포인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출판사에서는 싫어하겠지만 책을 뭐 구매하시지는 않더라도 서점에 가셔서 제가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기소개서 핵심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